안녕하세요. 지금 마실 차는 2007년 만전 만림입니다. 이것도 제가 소분해서 구매하였고요. 미리 4.18g 4g을 덜어 두었습니다. 사실은 평소보다도 후각 상태가, 코가 더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향은 잘 모르겠고요. 우리다 보면 향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로 갈수록 더 익은 차들이기 때문에 사실 마시는 데에 대한 부담, 맛을 봐야 된다는 부담이 사실은 조금 덜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들이 더 많이 마셨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한 번이라도 더 마셔본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길게 마셔봤고 맛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이 차들이 마셨을 때 나한테 불편이나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기에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조금 큰 찻잎을, 사실 근데 이 찻잎은 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전지역 다음에 마실 차는 진짜 찻잎이 이 개환에 어떻게 넣어야 될지 지금부터 고민되는 아이라서 저는 지난번에 들고 나왔던 책을 따로 읽었습니다. 따로 이 시간 외에도 책을 읽기 때문에 우리와 당신들이라는 소설을 마저 다 읽었는데요. 그래도 정리하고 소개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도 다른 책을 꺼내지 않고 우리와 당신들과 그 전작인 베어타운을 꺼내어 들고 왔습니다. 이 만림 지역은 만전 지역, 만전 차산이라고 했을 때 보통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이차를 잘 모르고 차 산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아마 그 충청도에서도 청송사과 뭐 이런 것처럼 있잖아요. 그 청송 정도로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농담처럼이라도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대륙의 스케일, 이렇게 그런 거라고 그것을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지, 특정 산지, 어떤 거기에서 유명한 지역에 대륙의 스케일을 적용하시면 되죠. 그 지역에서, 만전 지역에서도, 만전이 고6대 차산이라고 중국에는 보이차 산지가 유명한 보이차 산지가 있습니다. 6군데. 흰 6대 차산도 있다고 요즘에는 나오지만, 왜냐면 생산량이나 수확량,
소비량을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이 당연히 높아지고 다른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16대 차선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고 6대 차선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무, 만전, 의방, 망지, 유락, 혁등 이렇게 6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이무, 만전, 의방이고요. 이무가 제일 오랫동안 꾸준히 제일 유명했던 산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이차를 하나 둘씩 마시고 만나면서 산지를 제일 많이 들어본 게 이무거든요. 이무정산, 이무산, 이무지역, 이무차가 막 이렇게 제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도 어디서 차를 얻어 마시러 가면 이건 이무차라고 이렇게 그렇고 나머지 산지들은 상대적으로 이무 지역에 비하면 덜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6대 차산의 차들은 인정을 받고 있는 지역이고 그 지역들도 뭐 조그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도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 여기 만전 중에서 만림도 한 지역의 이름인데요. 저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그 6대 차산의 산지의 특징도 아직 전혀 잘 모르거든요. 이제 슬슬 알아가 볼까 하는 중이고 저는 제가 마셔본 차들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많이 마셔본 게 이무하고 만전이고 이무하고 만전은 이렇게 달라라고 스스로 아직 완전히 답을 내리지도 못했고요. 이무하고 만전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하네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제가 답을 내리려면 시간이 걸리겠지요. 다르대 정도로 생각하고 마시다가 어느 정도 얘는 만전이 다른 게 이런 거였나? 그 중에 만림 지역은 또 이런 거였나? 이렇게 천천히 아마 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확실히 같은 농도로 우려서 같은 양을 넣고 우려도 좀 더 익은 차들이 마시기가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이 차도 저 맨 처음에 마셔본 거는 재작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재작년 겨울이나 그 정도쯤 아니었나 싶은데 그때 처음 마실 때랑 지금이랑은 또 맛이 다른 느낌이에요. 아마 제 입이 변한 이유도 있을 테고 차가 익은 이유도 있을 테고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때는 잘 몰랐는데 물론 그때는 제가 마실 때 완전 차들을 마시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이 단맛이었기 때문에 잘 몰랐거든요. 근데 확실히 산미가 이제야 느껴집니다. 11년 차들을 마시면서 산미가 좀 별로 없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차는 물론 쨍하고 싱그러운 산미라기보다는 약간 신맛이 깔리는 것 같은 느낌의 산미라서 만전 해차에서 느껴지는 어린 차들에서 느껴지는 산미와는 확실히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요. 이것도 산미의 일종인가 싶은 맛이 남아 있어요.
확실히 쓴맛도 있고요. 아마 몸 상태에 영향을 받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감기가 좀 더 심해졌고 뭐 이런 것도 입이 좀 까슬하고 막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완벽한 시음을 조건을 늘 동일하게 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늘 몸 상태를 체크해서, 혀와 목 상태를 체크하고 코 상태를 체크해서 차를 시음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확실히 어린 차들보다는 순하고 부드럽다는 것은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재작년 말에서 작년 봄에 아주 맛있었거든요. 정말 이거 진짜 맛있다, 누가 나눠주신 거라서 그렇게 맛을 본 거라서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다 마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비쌀 텐데, 이렇게 하고 여름에 또 잠깐 맛이 없더라고요. 여름에 잠깐 맛이 없어서 여름에는 아무래도 보이차가 맛이 없나 이렇게 넘어갔다가 가을에 또 다회에 가서 마르님을 마시게 됐는데 또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장님께 이거 얼마예요? 를 물어보고 고민과 갈등을 거듭하다가 받은 차는 똑 떨어지고 일단 소분된 거라도 조금 사서 맛보자 라는 마음으로 다시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맛이 변하고 있는데, 확실히 변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또 자사우로 마시면 또 다를지도 모르겠다. 나는 평소에 쭉 자사우로 맛을 봐왔으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맛이 변해가는 과정을 기록해두지 않으면 다 기억할 수 있을까? 얘가 언제쯤에는 괜찮았는데 언제쯤에는 별로다. 그런데 다시 맛이 어떻게 됐네?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을까? 차 종류를 한 10개나 20개 정도만 딱 두고 그 중에서 그것들만 맛보면서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저처럼 차를 막 아주 많이 사지 못한 사람들도 어영부영 2년 3년 지나는 사이 20편 정도는 산 것 같거든요. 20편은 안 되겠구나. 어쨌든 그 비슷하게 산 것 같아요. 1년에 10편씩 정도는 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차들을 꾸준히 맛보면서 기억하고 기록 뭐 이럴 수 있나? 따로 뭔가 어떤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그게 가능한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기록을 해두려는 마음이 있고, 간단하게 메모라도 나중에 다시 마실 때 또 그 기록을 덧붙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 이 차에 대해서 막 아주 집중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100년 마셔도 모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뭐 굳이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내가 내 취향 자체를 모르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100년 마셔도 가장 내가 선호하는 내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산지, 내가 가장 많이 마셔본 산지의 맛도 얘는 이무 맛이다, 만전 맛이다도 구분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게 이상한 게 아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어쩌면 당연하겠구나. 쓴맛과 뒤에도 약간의 떫은 맛이 이렇게 쫙 올라오고요. 입이 거칠어서 그런지 단맛을 평소보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차를 처음 마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짧게 우려서 마셔볼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진하게 옅게 또 다 가능한 것이 좋은 점은 뭐냐면 내 상태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진짜 약간 너무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활력도 에너지도 너무 없고 깔아앉아서 정말 진하게 카페인도 충전하고 좀 이렇게 기운도 충전해야겠어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아주 진하게 쫙 마실 수 있을 도 있고요. 그냥 좀 몸도 좀 데피고 편하게 좀 쉬면서 마셔야겠어 라고 생각하면 옅게 부담 없이 계속 마시면 좋겠죠. 천천히. 내가 지금 그러니까 한 차에도 한 차가 다양한 요구를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요구가 아닌. 내가 이 차한테 휴식이나 편안하게 그냥 목을 축이고 요즘에 지금 좀 약간 힘드니까 쉬면서 책을 읽으면서 혹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편안하게 이 정도로 마셔야겠다 싶으면 차 맛이 너무 개성적인 것보다는 편안한 쪽이 좋겠죠. 오래 마실 수 있는 쪽. 그렇다면 그쪽을 취하면 되고요. 정말 너무 난 이 차가 너무너무 좋은데 이 차의 정말 모든 매력을 너무 알고 싶어. 이러면 또 진하게 쫙 마실 수 있겠죠. 그냥 부드럽고 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직은 그 약간의 날카로움 이런 것들이 아주 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남아있는 게 그냥 아주 그거 하진 않구나. 역시 한 12년, 10년, 12년, 11년, 12년 정도 된 차들은 다 익은 차는 아니구나. 얘들이 분명히 앞으로 더 변해가겠구나. 아직 애들이 나 아직 다 안 죽었어. 성질 안 죽었어.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연배 정도 되지 않나. 근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도 심지어 50년 된 차 이런 것까지도 있으니까요. 왜냐면 60년대 차, 70년대 차들도 있거든요. 지금 마실 수 있어요. 물론 아주 손쉽고 편하게 쉽게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차들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한 50년 정도의 차를 마실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인간의 평균 수명에 빗대어 차도 저는 차가 익어가는 게 나이를 먹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나이를 먹어가는 것과. 그러면 수령을 100년 정도로 잡자면 차의 10년이 인간의 20년 정도 되는 셈이잖아요. 그럼 지금은 20대인 거예요. 말하자면 2차를 비유하자면 아직 20대 초중반. 그러면 이 차가 한 몇 살 정도 되면 너는 이제 어르신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까요? 그쵸.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차도 차마다 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가 마셔본 이 차가 가장 오래된 거는 2002년 정도까지고요. 2001년 차가 너무 맛있었는데 너무 비싸서 네, 마음속에만 간직하기로 했기 때문에 밀어두고요. 비싸기도 비싸지만 구하기도 쉽지 않은 차라서 밀어두기로 했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만전차는 2002년 차예요. 그러면 15년? 15년 아니 지금 올해
네, 올해 몰봄 정도로 하면 17년, 16, 17년 정도 되는 것 셈이네요. 그러면 인간은 나이를 그렇게 아까 그냥 지금 정도의 평균 수령을 적용하자면 나이를 치면 아직 40대가 안 된 거예요. 평균 수명이 지금 인간의 평균 수명이 너무 길어서일까요? 약간 땡겨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보통 30년 정도 된 20년 이상 된 차들은 노차라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30년 이상 된 차들은 이제 거의 만나기도 힘들고, 그리고 대체로 고수차는 그렇게 오래된 차들이 많지도 않고요. 왜냐면 원래 고수차를 많이 그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이차는 방배차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순료, 고수 뭐 이런 것들이 30년 된 차를 만나기란 뭐 정말 어렵겠죠. 확실히 짧게 우려도 어린 차들과는 다르게 색깔이 훨씬 갈색 쪽에 가깝고, 분명히 이 차도 지금 쓴맛과 떫은 맛이 올라오고, 이게 산미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산미 같은 맛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마시기 편하다는 인상은 있어요. 근데 이 차도 11년 차들과 마찬가지로 아직 애매한 시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또 개완에 마실 때와 자사오에 마실 때가 그게 차이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 차는 지금 말고 나중에 뒀다가 마셔야겠어 보다는, 사실 저는 사실 빨리 이 개완으로 시음하는 것을 과정을 마치고 자사오로 다시 마셔보고 싶은 욕구가 되게 커요. 이제까지 마시던 맛과 자사오로 마시던 것과 개완으로 마시던 게 차이가 큰데,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맛은 개완 쪽인가 자사오 쪽인가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아마 차마다도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심지어 좀 뭐 집에 있는 뭐 약간 내부 시유가 안 된 무유다관도 사용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꽤 계속 여러 번 몇 항째인지 정신이 가물가물하지만 우린 것 같은데 맛이 전혀 빠지지 않았어요. 이거 갈수록 재밌는 점은 이 내포성이라고 부르는, 차가 몇 번이나 우릴 수 있느냐, 몇 번이나 어느 정도 균일한 맛을 주고 만족스럽게 마실 수 있느냐를 말하는 그것들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나이가 들수록 진국인 사람들 있잖아요. 대기만성형이라고 부르는, 아우 옛날에는 천둥벌거숭이 같더니 뭐 나이가 드니 사람이 참 진중하고 뭐 어떻게 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 그리고 또 어렸을 때는 막 세상 그렇게 막 아주 천사 같더니 아휴 너도 찌들었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보이차는 대체로는 그 대기만성형의 인간과 가깝지 않나.
확실히 저는 조금 옅은 쪽이 마시기도 더 편하고,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옅어지니 단맛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그 옅떫고 쓴맛이라든지 거친 맛들을 자사오가 조금 이렇게 보완해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나는 지금 맛있게 마시는 것보다 이 차의 상태를 점검하고 싶어 라는 면 개완, 지금 그냥 나는 맛있게 마시는 쪽이 좋아, 뭐 이렇다면 이렇게 자사오 이렇게 써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추구하는 맛 자체가 또 다르니까요. 원하는 맛 자체가. 저는 지금 몸 컨디션도 그렇고 조금 옅고 편하게 마시는 쪽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제게 이 말림은 조금 아쉬운 시기예요. 물론 또 다를 수도 있게, 오늘 상태가 크게 작용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 느낌상 차를 많이 우려놓고 그냥 쑥쑥 마시면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 작가의 이전 이야기인 베어타운, 그리고 이번에 출판되는 우리와 당신들, 이 두 이야기는 이 두 이야기, 아니 이 작가의 가장 강점은 일상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약간 작품의 인상을 위해서 좀 더 과격하거나 좀 더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좀 더 막 이렇게 화려한 어떤 단어나 문장들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많이 그렇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작가의 문장에서 어느 정도 그렇게 표현된 것들은 번역을 거쳐야 되는 경우에 느낄 수 있는 가장 일상적인 문장과 화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더더욱 뭔가 지금 현실에 바로 대입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 문장이 아닌가 싶어요. 이 책이 둘 다 아주 두껍습니다. 꽤 두껍고요. 두꺼워서 약간 두꺼운 책 힘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꺼워도 막 이야기가 전혀 지루하지 않기 때문에 읽기에 큰 부담이 없을 테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모두가 읽었으면 해요.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 주는 가장 근사한 점은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서 다 각자의 상황과 사정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작가가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때로 나쁜 사람이기도 하고 누구한테는 어떤 평가를 받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존재이기도 하고, 우리가 실수를 했을 경우 다시 회복할 기회가 영영 없을 것 같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너무 사소한 계기로 회복이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한 것 같아도 그렇게까지 된 데에는 분명히 한 번의 어떤
작은 이유에서 출발을 하기도 하고, 그냥 진짜 지극히 살아가는, 평범한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냥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살아가는 이야기, 그냥 작은, 이제는 약간 쇠락한, 응? 하지만 그래도 약간 옛날에 끈끈한 정도 남아있는 그런 마을에, 아직 그래도 어떻게 보면 순진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폐쇄적이라서 자기들끼리 너무 그거한 마을의 사람들,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모르고, 그리고 그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혹은 뭐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특히나 더 볼 수가 없죠. 아무리 바르게 판단해 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들이거든요. 이기적이라는 말이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와 인근한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중요하죠. 거리가 멀면, 물리적인 거리든 정신적인 거리든 거리가 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그들의 아픔이나 그들의 어떤 상황에 덜 공감하게 돼요. 그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때로 그것 때문에 약간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반성하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뿐이지, 그런 이야기예요. 네 편 내 편인 것 같아도, 쟤는 정말 이랬던 것 같아도 다시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1편의 뒷이야기인 2편. 1편의 이야기를 알아야 사실은 2편이 가능해요. 근데 그 2편 이야기 앞쪽에 나와요. 전편의 이야기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어디에 나오지? 자, 아주 간단하게 한 문단 정도로, 이전에도 우리를 둘러싼 소문이 있었고, 거기도 냅두고, 학기팀의 스타였던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폭행했다. 그리고 우리는 길을 잃었다. 공동체는 선택의 총합이고 두 아이의 진술이 엇갈렸을 때 우리는 그를 믿었다. 그게 더 쉽기 때문이었고, 여학생의 말이 거짓말이라야 우리가 평소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 우리는 마을과 함께 무너졌다. 우리가 모든 단추를 잘못 깨웠다고 말을 하기는 쉽겠지만 당신이라고 다르게 대응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겁에 질리다 보면, 한쪽 편을 선택하도록 강요를 받다 보면, 뭘 희생해야 하는지 알다 보면 그렇게 된다. 어쩌면 당신도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용감하지 않을지 모른다. 어쩌면 당신도 스스로 바라는 만큼 우리와 다르지 않을지 모른다. 이게 책 본문이 시작되고 한두 페이지 뒤에 있어요. 이게 전작인 베어타운에 대한 이야기예요. 베어타운이라는 이야기에 대한 정말 함축적인 설명이죠. 작가는 작가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단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아니, 사실은 하나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 사람이 알아들었으면 하는 거죠.
그러면 각자에게 맞는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인물들이 필요하고 그 많은 인물들의 어떤 진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큰 이야기 사이에 그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섞여 들어있죠. 이거는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 가족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한 마을의 이야기, 그리고 그 마을의 이야기라는 것 자체는 사회와 세상 전부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인간과의 관계를 어렵다고 생각하고 제도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마치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구성, 그것들이 전부 다 세포 덩어리가 됐을 때의 구성, 이런 게 엄청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큰 차이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종종 확인하곤 하죠. 그래서 이 많은 이야기 속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우리는 때로, 인간은 때로 그렇다. 실수를 하기도 하고 기회가 다시 주어지기도 하고,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순간적인 어떤 충동을 못 이겨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보는 아이의 심정, 성폭행을 당한 여자아이가 그것은 과거형이 아닌 자기에게는 계속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 그리고 성 정체성의 다른 학생에 대한 사회, 어떤 사람에 대한 사회의 터부와 비난, 조롱, 그리고 경쟁 관계에 놓여졌을 때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 우리가 순간적으로 빠지는 유혹, 나를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머지를 적으로 적으로 돌리는 것들, 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어떤 작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건드릴지는 각자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크게 다가오고 어떤 게 더 견디기 힘들고 혹은 아프고 혹은 감동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성폭행을 당했던 여자아이, 1편에 말하자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여자아이는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곡을 쓰는데 하나씩 그 노래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가사들이. 그리고 그 가사들이 참 좋더라고요. 제게는. 좀 남들보다 더 아프고 더 괴롭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고 굳건하게 스스로를 돌보고 타인, 어떤 가족이나 어떤 잘 가까운 존재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참 사실은 이 모든 등장인물들 중에 네가 제일 낫구나, 네가 제일 괴로웠는데 네가 제일 낫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있는데 그걸 제가 한 번쯤 읽었었는지 아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 읽었던 것 같아요. 앞쪽이라. 이 아이는 그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은 자기인데 왜 자기 주변 모두가 무너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해요. 자기가 피해자인데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괴로워해요. 그러면서도 견뎌내죠. 그리고 자, 이제 몇 가지 문장을 읽고 이건 진짜 너 읽어봤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밀을 들먹일 때 항상 소유물 대하듯이 한다. 내 비밀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도 남들은 모를 때 얘기다. 비밀에 중간은 없다. 완전히 들통나든지 전혀 아무도 모르든지 둘 중 하나다.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는 순간 비밀은 지진이 되고 산사태가 되고 쓰나미가 된다.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 언뜻 지나간 생각, 상처를 입은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만으로도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 새 돌이 굴러떨어지고 눈이 쏟아지고 넘을 수 없는 파도의 벽이 밀려들 수 있고 그때부터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7월의 향기를 오므린 두 손에 담으려는 것처럼 부질없는 짓이 된다.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알면 안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 너무 쉬운 언어로 애두르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을 해요. 직접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더 명확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다들 이건 한 사람에게 벌어진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건 거짓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일은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럴 리 없다. 속으로는 우리도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을. 이 책에 담겨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어떤 응원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에게. 모두가 원하는 응원이 다르겠죠. 너는 괜찮아. 이제 쉬어도 돼. 너 너무너무 고생했어. 너 너무 애썼다. 너는 이제 네 생각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될 수도 있고. 넌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너는 뭐 높이 올라갈 수 있어. 네가 최고야라는 응원을 바라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넌 쉬어. 너는 지금 쉬고 느끼고 어떤 그렇게 너 자신에 집중할 때야. 세상 따위 신경 쓰지 말고 너만의 것을 찾아냈으면 좋겠어 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응원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데 그 응원들이 모두 같지 않은 거예요. 그냥 힘내 화이팅이 아닌 거예요. 힘내 화이팅 이거는 내가 응원하기 위해 뱉어낸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런 응원을 원하지 않을 때는 그게 어떤 상처나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해요. 말하자면 애정을 가지고 상대를 지켜보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던져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기대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거의 모두 선택을 한다. 그런 순간인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대다수가 미리 계획하지 못하지만 하나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은 언제나 찾아오기 마련이고 그 결과는 평생 영향을 미친다. 그로 인해 나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내 모습이 결정된다.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엘리사베트 사켈의 말은 맞았을지 모른다. 책임감은 부담이다. 자유로움은 희열이다. 이 책이 들려주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걸기는 쉽다. 세상이 하룻밤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쉽다. 우리는 공격을 당하면 시위를 벌이고 참사를 겪으면 기부를 하며 인터넷에 신금을 털어놓는다. 하지만 일부 전진할 때마다 거의 그와 비슷하게 일부 후퇴한다. 여러 차례 입증됐다시피 모든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는 당시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속도가 더디다. 이렇게 명확한 언어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변화와 성장의 속도를 표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은 것 같고 변화하지 않은 것 같고 잘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속도는 우리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봐야 나는 그때 그랬어 라고 확인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너무 일단 1분 1초가 너무 더디죠. 우리는 대부분 마음속으로는 모든 이야기가 단순하길 바란다. 현실도 그렇길 바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는 물이 아니라 얼음과 비슷하다. 어느 순간 갑자기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빙하처럼 조금씩 움직인다. 가끔 꿈쩍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인생은 우라지게 희한한 것이다. 우리는 모든 시간을 쏟아부어가며 인생의 여러 가지 측면을 관리하려고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인생의 대부분을 규정한다. 우리는 이해를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가장 좋았던 기억도 가장 나빴던 기억도 이해는 언제까지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애가 노래를 쓴다고 했죠. 이 책에 나오는 마지막 노래입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노래는 시였어요. 시는 노래였고요. 당신에게 용기가 끓는 피가 너무 빠르게 두근거리는 심장이 모든 걸 너무 힘들게 만드는 감정이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가장 짜릿한 모험이 주어지길 바라요. 당신은 탈출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길 해피엔드로 끝나는 그런 사람이길 바라요. 그거죠. 아시나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신 적이 있나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여기에도 그 문장이 있네요. 내일도 우리 마을 위로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눈이 부시도록. 이 책을 읽고 위로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힘을 얻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딱 어떤 사람에게가 아닌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책을 읽은 짬이 낼 수 있는 사람들, 지금 무언가 어떤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제 엽절을 살피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은 깔아앉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 제가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은 뭐 그렇죠. 좋아하는 건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고 싶게 만드니까요. 줄기인 척 하는 잎들. 잎이라기보다는 싹들. 확실히 이 차는 줄기가 되게 덜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래서 더 쓴맛이 나는 것처럼 느껴졌을까? 특히 이렇게 똘똘 이렇게 세로로 말린 찻잎들 원래 모든 차에 많은 건지 아니면 만전지역 차들이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차창의 차들이 그런 건지에 대한 것은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말린 애들이 예쁘긴 합니다. 예쁘면 장땡이죠. 근데 확실히 적죠? 찻잎을 덜 넣은 것도 아닌데 줄기 부분이 너는 뭔데 이게 뭐니? 아, 네, 확실히 적네요. 다 빼도 확실히 줄기 부분이 덜한. 제가 막 심지어 끊어내서 집어넣고 막 그랬거든요. 줄기를 구분하느라고. 그래도 확실히 줄기 부분이 적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2007년 만전 지역의 만림 고수차를 마셨는데요. 차를 공부한다는 게 내 안에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면 맞겠지만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난 영원히 공부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 자신의 어떤 입이나 감각을 신뢰하기가 어렵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말짱한 모습으로 컨디션이 많이 회복되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